안녕하세요. 디앤서입니다. 어, 한 5개월 만에 유튜브를 이제 업로드하게 되었네요. 거기다가 마이크까지 이제 사용해서 처음으로 이제 인사드리게 돼가지고 많이 긴장되기도 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거는 이번에 키움 대회 영웅 결정전에서 이제 5위를 이제 입상하게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회 기간 동안 했던 매매 종목에 대한 관점 그리고 수익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비상계엄 이후에 이제 짝꿍 매매가 정치주들 쪽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어가지고 제가 운이 좋게도 5위라는 성적을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올해는 이제 제가 아쉽긴 한데 2024년도 수익을 1억 200까지 찍혔었는데 최근 3일 정도 사이에 좀 까먹긴 했네요. 그래서 1억을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쉽고 다음에 영상에는 이제 한 달에 1억을 찍었을 때 그때 제가 유튜브를 다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꼭 그 목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대회 기간이 11월 5일부터 12월 20일. 여기 구간에서 이제 좀 의미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관점을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11월 6일. 6일 같은 경우 이제 가장 큰 수익을 올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 리튬 바닥에서 리튬이 이제 반등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11월 6일. 보시면은 이제 이 구간인데 저는 9시 20분 네, 여기서부터 매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상한가나 뭐 VI 근처가 아니었지만은 리튬이 이때도 돈이 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변동성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수익을 좀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리튬 포어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이등주예요. 이등주인데 증거금 100짜리에다가 이 종목은 이제 프로그램도 알고리즘으로 짝꿍 매매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하기가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조금 얘가 올라갈 듯 싶을 때 되게 빠르게 미리 잡아야 되는 종목이어가지고 네, 차라리 조금 늦어도 이제 대응이 가능한 EV 첨단 소재로 매매를 했습니다. 여기서 얘가 VI 들어간 시간이 30분. 이 9시 26분. 9시 26분. 여기네요. 자, VI 근처에 있을 때 계속 매매를 했다가 VI 들어가고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 아마 이때 더 큰 상승을 이제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올라가지 못해서 여기서 이제 팔았던 것 같고 상한가 9시 40분. 상한가 첫 상한가가 9시 40분 이 자리죠. 상한가를 갈 것 같은 이제 기대감에 39분, 38, 37, 37분 여기서 이제 당일 고점을 뚫어주는 순간부터 이제 매매를 했고요.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매도, 슈팅 나왔을 때 매도, 그리고 풀렸을 때 여기서 매도. 고점에서 못 파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짝꿍 매매는 최대한 줄 때 먹는 게 되게 이상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매매를 했네요. 11월 6일 라이콤. 이때 대장이 11월 6일 라닉스인가?
이때는 자율주행으로 이제 움직인 게 아니라 뭐로 움직였더라? 이거는 한번 검색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이때 테슬라 관련해서 매매를 했던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 여기 트럼프 관련주였죠. 네, 트럼프가 취임에 이제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은 이제 트럼프 쪽으로 이제 올인을 했던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의 이제 주요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종목을 되게 일찍부터 잡아 놨었어요. 여기서부터 이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어 테슬라 우선 제일 생각나는 게 테슬라 그다음에 이제 스페이스X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라이콤을 처음부터 이제 잡아갔는데 생각보다 이게 슈팅이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400주, 1000주, 500주, 1000주 이렇게 모았다가 에이 그냥 잠깐 슈팅 나올 때 조금 챙기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정찰병이죠.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좀 많은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게 못 먹은 게 아쉬웠는데 그래도 내가 봤던 게 좀 맞구나 싶어가지고 그 후에도 매매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낙주 이제 떨어질 때 받아주고 이 종목은 종배까지 했네요. 종배를 했다가 아마 시간외에서 이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이것도 이제 트럼프 이제 수혜주죠. 트럼프 당선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제 종전 기대감으로 매매를 짧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작 이날은 좀 많이 생각보다 많이 못 먹었네요. 이게 이슈에 비해서 많이 못 먹어서 조금 아쉽네요. 다음에 11월 7일. 11월 7일은 1승이란 종목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때 기억나는 거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어, 한국 이제 조선 관련 이제 회사들하고 협력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 뉴스가 나오고 대장주로 현대임스가 엄청난 상승을 보이면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11월 7일 이날이죠. 1승을 매매했던 거는 이제 과거에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을 할 때 1승의 끼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짝꿍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테마 시세 초입 부분에서 움직이는 종목 거기서 이제 끼가 있었던 종목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1승으로 시작해가지고 1승은 9시 10분 이제 VI에 들어가 있을 때 갭이 뜰 거라는 예상을 하고 여기서부터 매매를 했죠. 이것도 너무 아쉬운데 너무 일찍 털렸어요. 되게 좋은 뉴스였는데 조금 더 끌고 갔으면은 수익률이 엄청나게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도 9시 12분 12분에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는 VI 2차 VI죠. 2차 V까지 한 번에 순식간에 올리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 매수. 그다음에 얘도 VI 들어갔고요. 9시 15분. 개인적으로 여기서 조금만 더 보고 지켜보면서 더 했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상한가 들어갈 때 얘도 슈팅이 나올 때 그냥 적당히 먹고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상한가가 이제 한번 풀리고 음 그래도 이 종목은 풀렸어도 계속해서 이제 볼만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계속 집중을 했습니다. 여기서 10시 8분 10시 8분짜리가 다시 상한가에 들어가는 자리죠. 다시 들어갈 때 여기서 매수를 하고 슈팅에 이제 매도 분할 매도 여기서 눌려줄 때 다시 잡아주는 모습에 매수 그다음에 또 분할 매도 이 구간에 수익은 안 났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짝꿍 매매의 핵심 본질은 사실 이런 잔구간에서는 매매를 안 해도 됩니다. 뭐 물론 약간 테마가 정말 강하고 시세 초입이고 변동성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면은 매매를 하는 게 맞지만 웬만하면은 짝꿍 매매는 이제 그 2차 VI 그다음에 상한가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만 매매해도 손익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뭐 하루에 짝꿍 종목이 한 종목도 안 나올 때도 있겠지만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그냥 하루에 진짜 딱 한 번만 매매를 해도 네, 충분히 손익비가 좋습니다. 제가 65만 원으로 그렇게 해서 올라왔던 것 같아요. 잔구간에서 매매 안 하고 딱 그 강한 순간에서만 매매하기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KSP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3등주인가 4등주였던 것 같아요. 1승을 매매했고 그다음에 KSP가 얘도 충분히 갈만한데 싶어가지고 떨어질 때 여기서 조금 잡았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수익은 여기서 잡고 여기서 팔았을 때 발생을 했고요. 이 구간이 9시 39분이죠. 딱 이 구간인데 이거를 잡았던 이유는 현대힘스가 이제 시세 초입이기도 하고 상한가 근처에서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인데 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충분히 받아볼 만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잡았습니다. 좀 과한 낙주주의고 프로그램이 그때 패대기를 쳤던 것 같은데 그럴 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반성기 이것도 관련해서 이제 매매한 건데 동반성기는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는 호가도 굉장히 얇았기 때문에 많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이것도 한 해봤자 한 500 정도? 500 정도 수에 매매해가지고 수익을 냈네요. 그다음에 11월 8일 대회 시작하고 매매하기가 나쁘지가 않았었습니다. 어, 이때는 짝꿍 매매하기가 저는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제 산일전기라는 종목에서 되게 굉장히 뜻밖의 굉장한 수익을 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비중을 많이 때렸고요. 이거를 매매를 했던 건 짝꿍 매매도 아닌데 이걸 왜 매매했느냐? 제가 아무래도 네프콘을 수강을 하고 있고 아마 네프콘에서 이제 멘토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매일 이제 수급당당 선배님의 강의와 이제 매매 일지를 계속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매매가 좀 생길 듯 말 듯 이제 하면서 연습을 계속 했었는데 그 기준에 부합했던 종목이 나온 거예요. 이게 산일 전기가 11월 8일이죠. 자, 여기서 이제 신고가가 61,300원. 그리고 이날 64,000원까지 올라갔었죠. 이때 11월 8일. 그래서 이 종목이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이제 만주 선배님의 강의도 계속 보면서 이 만주 선배님은 신고가를 돌파했을 때 사시는 게 아니라 이 신고가의 근처에 있는 종목이 이 돌파하려고 가려는 움직임일 때부터 미리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좀 극대화 시키시는구나. 이걸 좀 알아가지고 이제 두 가지를 관점을 보고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이전기는 아무래도 이때 수급도 되게 좋았어가지고 수급주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매매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디서 매매를 했냐? 아마 산이전기가 이때 프로그램도 좀 많이 들어왔었고 산일전기 11월 네 이때 프로그램도 좀 많이 들어왔죠. 제가 매매를 했던 구간이 이제 전고점 돌파할 때 여기서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왜 잡았냐? 이런 구간에서 잡은 이유가 이제 프로그램이
떨어질 때 잡아주는 모습을 보고서 여기서 잡았습니다, 같이. 이거는 이제 단타운 선배님이 올려주신 강의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잡고 여기서 남은 비중 다 460주 잡고 슈팅이 나올 때 네, 욕심 크게 안 부려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2분만 더 기다렸으면은 아마 최고의 수익을 준 종목이 아닐까 지금까지 매매하면서 그랬는데 이거를 버티질 못했네요. 그래도 약간 이거 하나만 수익 낸 것만 봐도 네프콘의 강입이 10배, 10배는 이제 뽑아 먹었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을 매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좀 큰 손실이 났던 날 한번 볼게요. 11월 14일 한컴라이프. 이 종목 기억이 나네요. 아마 이때가 음, 스페이스 X 관련주로 한컴 위드가 좀 급등을 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이때 굉장히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원래 하면 안 되는 건데 한컴 한컴 라이프 케어 이거죠.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매매를 했는데 옛날에는 이런 종목들이 짝꿍 매매로도 되게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상관이 없는 회사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제가 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런 호가도 얇은 종목이거든요. 여러 호가에 이제 뭐 한 1,000만 원도 안 채워져 있는데 거기서 그냥 시장가로 막 긁었습니다. 긁고 떨어질 때 받아주고 사실 여기 다시 한번 슈팅 나올 때 팔면 됐었는데 VI 못 들어가더라고요. 약간 좀 더 욕심 부려서 이제 더 크게 매수를 했는데 가지 않아서 여기서 좀 손절이 크게 나갔습니다. 제가 이날 이후로 이제 결심을 한 게 있는데 예전에는 뭐 소액 65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일 때는 이런 종목에서 매매하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되게 수월하고 내가 이제 그때 팔 수 있을 때 언제든지 이제 팔고 나올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런 종목에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약간 버리지 못한 게 있죠. 근데 이런 종목은 어디까지나 이제 소액 제 선에서는 500이나 1000?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는 종목에서 여기서 막 3, 4천을 이제 때리다 보니까 손실도 길어지고 반성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잡주는 웬만하면 찾아보지도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잡주가 갈 때도 그냥 보내주기가 뭔가 조금 아쉬워서 지금도 한 500만 원에 1000만 원 비중만 완벽히 조절만 할 수 있으면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1월 15일 이날은 전진건설 로봇에서 150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때 수익을 냈던 테마가 재건 테마였거든요. SY 스틸텍도 이날 좀 셌던 것 같고 11월 15일 네, 맞네요 이날 11월 15일 아마 트럼프 당선 그거 뭐야 15일이었나요 당선이? 15일 아니네요 그냥 이제 트럼프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가 음, 우크라이나 러시아 공약이 있었죠. HTS 뉴스를 보는 게 좀 빠를 수도 있겠습니다. 11월 15일. 이때 기사가 젤렌스키가 이제 내주 10가지의 복원 계획 발표 이게 있었어요. 물론 약간 저도 이때 SY 스택이 올라가는 거 보면서 매매를 진짜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게 그냥 쉬지 않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그 전까지만 해도 매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올라갈만 하면은 패대기 치고 막 이런 모습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포기를 하고 다른 재건주인 전진건설 로봇과 TYM을 이제 매매를 했습니다. 이때 전진건설 로봇이 11월 15일이니까 네, 신고가 뚫어주는 그림이었죠. 원래 이때는 현대 에버다임이나 이제 대표적 2등주였는데 뭐 밤양건영이랑 이제 삼부토건 등이 있겠지만 걔네는 이제 증거금 100짜리여가지고 수익을 크게 못 낼 거라 생각하고 그나마 일봉에서 위치가 좋은 전진건설 로봇 이 종목을 공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외인도 많이 들어왔었고 프로그램이 그 들어오는 신고가였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10시 28분이면은 SY스틱이 급등하고 잠시 약간 숨 고르기 타이밍에 그때부터 매수를 했죠. 이 정도 힘이면은 이제 다른 재건주들도 충분히 힘이 강하기 때문에 전진건설 로봇이 마침 신고가 근처에 있고 오늘 이걸 뚫어주는 그림을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가 28,900원이죠. 네, 28,900원. 딱 이 자리인데 여기서 바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물량을 이제 먹어주면서 힘을 약간 모아가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모아주면서 떨어지는데 프로그램이 또 받아주네 싶어가지고 계속 모았다가 SYCT 덱이 또 급등이 나올 때 슈팅이 나왔을 때 좀 물량을 좀 정리를 하고 다시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에서 주가도 전진건설 로봇이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추가 매수 해가지고 네, 그래도 분할 매도로 나쁘지 않은 수익을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TYM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일봉상 이제 완전 바닥권에서 이 종목도 뉴스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한번 급등이 나온 케이스고 이런 종목에서도 웬만하면 매물대가 크게 전 매물대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 매매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도 매물대가 살짝 있긴 하지만 거의 미비한 수준. 그나마 이쪽이죠. 8,000원, 8,000원 라인. 8,000원 라인까지는 좀 무난하다고 생각을 했고 TYM을 그래도 SYST 되게 강할 때 매매를 했습니다. 10시 59분. 10시 59분이면은 상한가 들어갈 때도 매매를 했었네요. 제가 말한 아까 의미 없는 구간, 뭐 2차 VI 상한가 구간에서만 매매하는 게 손익배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테마 시세 초입이고 상당히 이제 그 테마에 이제 힘이 좋다고 하면은 뭐 2등주, 3등주, 4등주 내에서도 돌파 매매, 눌림 매매도 하는 편입니다. 이날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날은 TYM이 여기서는 이제 들어갈 때 프로그램 팔다가 계속 팔았어요. 계속 팔았는데 이쯤 돼서 이제 프로그램 계속 받아주면서 프로그램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이 친구도 이제 크게 한번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 구간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또 집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는 하지 못했네요. 다음 11월 15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5일 거의 한 10거래일 1, 2, 3, 4, 5, 6, 7, 8, 9 거의 10거래일 가까이 예, 이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짝꿍 매매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잡주도 매매를 이제 포기를 했으니까 이때는 잡주들 안 쳐다보고 최대한 신중하게 매매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수수료나 세금도 되게 적게 냈죠. 그리고 11월 29일 이날은 뭘로 이렇게 손실이 났냐? 11월 29일 HVM HVM 이 종목이 아무래도 스페이스 X 관련주로 매매를 했던 것 같은데 스페이스 X 11월 29일
이렇게 사명. 사명이 이때 엄청 강했죠. 그것 때문에 얘를 매매했던 것 같은데 이날 결론적으로는 거의 사명이 정말 강했는데 루밀이나 이제 다른 이제 스페이스 X 관련주들이 힘을 못 쓰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은 짝꿍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단타원 선배님이랑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느꼈는데 그냥 프로그램이 주도해서 올리는 종목의 테마는 생각보다 짝꿍 매매로 접근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차라리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사냥 같은 경우도 이날에 그냥 프로그램 매매 관점으로 이 친구를 여기서 매매를 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보일 때 프로그램이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이럴 때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얘가 주도주였기 때문에 얘만 집중해서 됐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상상을 많이 했어요, 제가. HVM 이 친구도 보면은 갈 때는 좀 잘 가줬는데 얘가 첫날에는 제일 먼저 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 친구 막 경고도 붙고 근데 이날도 조금 심리가 좀 떨어졌을 때 빨리 털고 나왔어야 했는데 여기서 잡고 하는데 생각보다 또 안 가는 모습을 보고 손절이 크게 나갔는데 다시 올려주는 모습. 아, 여기서 좀 멘탈이 많이 나가서 다시 올려줄 때 이거 세 번은 이제 들어가주네 하면서 이제 저는 정찰병으로 한 주 넣고 여기서 그냥 다시 팔고 여기서는 좀 짧게 매매를 했네요. 그리고 이날 종배를 했었는데 그래도 다음 날에 손실은 그렇게 안 보고 팔았던 것 같아요. 네, 갭이 한 2.4%가 떠져가지고 조금은 메꿀 수 있었는데 많이 아쉬운 매매였습니다. 프로그램이 뭐 주도하는 종목이 있으면은 1등주가 프로그램 주도에 올라가는 거라면 2, 3등주가 굉장히 따라가는 힘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배운 매매 중에 하나입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이 종목도 꽤 많이 잃었네요. 아마 되게 중요한 자리였던 것 같은데 일봉상 네, 29일 이날이죠. 신고가 전일 고점 돌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날 되게 집중해서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얘 또 매매하기가 이날 이후로도 계속 까다로웠었던 것 같아요. 자꾸 올라갈 만하면은 패대기 치고 중요한 자리에서 매수세가 안 들어오고 계속 매도벽이 쌓이는 모습에 힘들이 좀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2월 2일 이날은 명풍 고려아연이 이날 좀 셌던 걸로 기억합니다. 12월 고려아연이 이때 상한가도 갔었나? 네, 상한가 한번 갔었죠. 고려아연이 움직일 때는 대표적으로 이 영풍과 영풍 정밀을 매매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날 영풍 정밀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까지 들어가는 모습, 심지어 고려아연보다 더 빨리 들어갔던 것 같은데, 네, 맞네요. 고려아연보다 더 빨리 들어가고, 왜냐면 이 친구는 아무래도 고려아연보다 시총도 되게 작고 탄력이 붙으면 굉장히 상승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고려아연이 이 위치에 있으니까 기대감으로 상한가에 들어갔죠. 영풍정밀도 매매를 충분히 이제 해볼 수 있었겠지만 이 종목도 증거금 100짜리고 호가도 굉장히 얇았어요. 그래서 음, 영풍을 매매했는데 이것도 되게 빨리 털렸죠. 근데 이 영풍이란 종목도 호가가 이 친구가 40만 원대 이제 금액인데 호가가 너무 얇아요. 1000만 원 매매하기도 어려운 종목이었어가지고 네. 그리고 한번 이제 흔들기가 나올 때 너무 많이 빠지는 그런 성향이 강해서 되게 여기서 그냥 욕심 없이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날도 1000만 원 정도만 매매를 했네요. 그다음에 RF 시스템즈 이 종목은
트리오지가 있는 움직였나? 그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12월 2일 천궁이었나? 찡주. 이날 해지주. RF 시스템즈는 아마 사면? 사면인가? 아, 사면인 것 같은데요? 사면? 네, 맞네요. 이 사면이라는 종목이 그 천궁이라는 어, 그 미사일에도 관련이 있고 이날 뉴스가 이제 한국판 사드 관련 뉴스가 있었죠. 얘가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오고 상승을 26%까지 해줬었는데 어, 처음에 천군 관련해서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때 RF 시스템즈도 한번 급등이 나왔던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고 RF에 돈이 들어올 때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되게 세심하게 매수세가 딱 들어올 때 매수를 했는데 되게 일찍 잡았네요. 이것도 굉장히 호가가 많이 얇은 종목이어서 길게는 못하고 네. 이것도 1,000만 원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500, 500씩 들어가가지고 네, 분할로 매도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짝꿍 매매가 그냥 사실 좀 되게 어려운 게 처음에는 이 종목이 올라갔을 때 이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 이런 걸 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짝꿍 매매는 매매 경험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한 1년 최소 1년은 계속 이제 짝꿍을 찾다 보면은 어느샌가 이제 그 종목을 외우게 되고 얘 뭐 사면이란 종목에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와 관련된 종목이 또 누가 있지?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피곤한 매매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정말 이제 마음만 먹으면은 ATM 기기에서 돈을 빼듯이 용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막하신 분들도 그냥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은 이런 종목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12월 6일 6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써니전자, 형지 엘리트, 그다음에 에이텍 모빌리티에서 좀 수익이 났네요. 이때 비상계엄 이후에 정치주들의 인맥주들이 네, 이날 조금 상승을 많이 해줬습니다. 변동성도 되게 좋았고 우선 써니전자 이날 써니전자를 당일 고점 돌파하는 자리에서 이제 매매를 했고요. 이때 알렙 쪽은 매매를 안 했는데 저는 써니전자 안철수 의원 관련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때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형지 엘리트, 중신건설, 그다음에 오리엔트, 때가 9시 28분 이때죠. 오리엔트 전공이 그 다른 종목들은 이제 경고도 붙고 이게 대회 기간이어가지고 좀 경고 투자주의 이런 게 안 붙은 종목을 매매를 하는 게 되게 유리해가지고 이때 동신건설, 일성건설, 뭐 에이텍 이런 종목은 매매를 안 했어요. 안 하고 때 형질리트가 그나마 이제 주의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리엔트 전공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움직임, 돈이 들어오는 그 구간에서
이제 형제 엘리트를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형제 엘리트도 마찬가지로 아니 에이트 모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이날은 주의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기 32분이죠. 32분 오리엔트 전공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매수하고 그 뒤로 상이 무너졌지만 다시 9시 49분 상을 들어가주는 모습에 또 매수를 했습니다. 조금 더 이런 경우에 홀딩을 하고 여기 이거 하나에 5.6%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만 더 홀딩했으면은 수익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정치주는 제가 항상 무서워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매를 너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좀 상따도 하고 많이 했었어야 했는데 그냥 짝꿍 이날에 이제 이때는 짝꿍 매매에만 집중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회전율이죠. 회전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짝꿍 매매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날도 아마 정치주일 텐데 이때도 형제 엘리트로 수익을 좀 냈죠. 12월 9일 이때도 오리엔트 전공이 갭이 9%에 시작하고 쉬지 않고 상한가까지 한 번에 갔습니다. 이때 9시 1분 9시 1분 이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오렌지 정글 VI가 이때 안 걸려서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VI 들어가주는 모습을 보고 1차 매수를 근데 한 주네요. 정차병이고 그러면은 9시 5분 9시 5분 여기서 여기 이 구간이 상한가에 갔던 구간이고 여기서 상한가에 가려는 움직임 돈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 한번 매수해주고 그 다음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비중을 여기서 딱 때렸어요. 되게 살짝만 먹은 것 같은데 이 봉 하나가 7% 봉이에요. 그만큼 이제 정치 테마주의 변동성이 진짜 정말 어마어마했죠. 7% 먹었는데 와 이게 심지어 다 먹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절반은 가운데서 털렸기 때문에 한 3%? 3% 정도에서 절반 팔고 그다음에 7% 부근에서 이제 절반 분할 매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알랩 안철수 관련주인데 이때 써니전자가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했고 되게 강했기 때문에 이 종목에서 수익을 좀 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종목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저도 아직 조금 실력이 부족한 게 이런 종목에서 비중을 좀 크게 넣어가지고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었는데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거 비중을 때릴까 말까. 음, 이때 아마 풀로 매매를 했으면 아마 한 8천까지는 매매를 해볼 만 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확실히 아직까진 그릇이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9시 36분에 선의전자가 상한가에 들어갔고 그 전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조금씩 분할 매수하고 여기서 중간중간 계속 팔면서 수익을 조금 먹었고요. 그 다음에 상한가에 들어갈 때 이 구간에서도 한 2천, 2,200, 300 거의 한 3천만 원 가까이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정말 늦게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냥 고민 없이 매수를 했으면 아마 조금 더 낮게 비중 좀 때려서 들어갔을 텐데 네, 고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수익을 많이 까먹은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써니전자가 상한가가 풀리고 이런 10시 5분 10시 5분 같은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 짧게 매수해가지고 여기서도 좀 짧게 매도 여기 이런 구간에서는 용돈 정도만 이제 챙길 목적으로 매매를 했고요. 10시 39분 여기죠. 써니전자가 다시 한번 재차 상한가에 들어갔을 때 이런 구간에서도 매매를 해도 수익이 나는 구간이 꽤 많습니다. 이 구간만 해도 거의 3% 가까이 되죠. 이 봉 3개가.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고요. 다음은 12월 10일. 네, 이때도 정치주에서 대부분 수익을 냈고요. 서린바이오
이때는 이제 대부분의 이재명 관련주들이 상가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 경고, 위험 종목, 단기 가열 이런 게 좀 걸렸기 때문에 이제 다른 종목들에게 돈이 들어가던 때였어요. 뭐 대표적으로 프리엠스도 있고, 이때는 아마 프리엠스를 보고 매매를 했던 것 같은데 친구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죠. 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아 오늘은 다른 이제 이재명 관련주에 순환매가 들어오겠구나 싶어서 이런 구간에서도 짧게 짧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 대동기어인데 대동기어는 아마 이때 짝꿍 매매 관점으로 매매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네 그쵸 이날은 아마 이제 신고가 기대감으로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범한건요 이것도 재건 관련주죠. 신고가에 조금 더 의미를 둔 것 같은데 10시 9시 7분 9시 14분 짝꿍 매매네요. 네, 신고가도 생각을 하고 짝꿍 매매도 생각을 하고 해가지고 네 매매를 했네. 9시 14분에 상한가 들어갈 때 여기서 매수해서 매도 그냥 한번 슈팅 줄 때 짧게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수가 계속 찍힌 거는 소액이에요. 이때 프로그램이 여기서 받아주는 모습을 보고 원래 이런 매매는 아예 안 했었는데 이제 단타 선배님의 그 수급 강의들을 보면서 아 이런 거 꾸준히 연습을 해야겠다. 이게 만약에 시장에 확실한 주도 주면은 이거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 프로그램 받아주는 모습도 있고 신고가 근처에 위치해 있고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미리 조금 떨어질 때 소액으로 백분할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잡아서 슈팅 나올 때 매도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12월 11일 이때는 양자가 강세였네요. 양자랑 그 다음에 정책주들 우리넷 이때 엑스게이트가 강했었던 것 같은데 음, 맞죠? 엑스게이트가 강했고 3, 4, 갭이 18.98%가 떴어요. 이렇게 되면은 VI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유심 있게 이제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날 아마 나스닥에서 이제 양자 관련주들이 크게 이제 폭등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날도 장전부터 매매 계획을 좀 세워볼 수 있겠죠. 첫 매수가 9시 8분. 네, 상한가 근처에 얼마 남지 않았을 때 27% 부근이죠. 27% 부근까지 끌어올렸을 때 이때 첫 매수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상한가에 강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슈팅이 나오고 생각보다 더 치고 가지 못해서 여기서 한번 전량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잡아준 거는 음, 뭐 KCS 이런 종목도 있죠. 9시 25분. KCS가 9시 25분 이 자리인데 얘가 2등주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얘도 2등주가 상한가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서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슈팅 나왔을 때 매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수익을 챙길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티드 랩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좀 많이 생소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정말 옛날에 한동훈 의원 이제 관련주로 이민 정책 관련주로 이제 한번 급등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제가 그때 매매를 해서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몇 년 됐어요, 그것도. 근데 이제 기억을 해가지고 이제 오픈룰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심지어 정책으로 엮여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한가 10시 31분 여기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네,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이것도 너무 빨리
털렸어요. 여기까지 먹었으면은 대략 한 8% 고점 기준. 못해도 5% 정도 수익을 날 수 있었는데 이게 무슨 생각인지 좀 빨리 털렸네요. 여기서도 이제 일찍 잡았는데 좀 아쉬운 매매였습니다. 9시 12일 이날은 34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이날도 말렙을 매매를 했네요. 이날도 써니전자가 좀 강했고 12시 1분 써니전자가 정확히 이제 VA에 들어가는 구간이었죠. 이때 VI 들어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그나마 이거는 봉 하나 다 먹어가지고 수익이 괜찮게 찍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써니전자가 잔파동에 나왔을 때 이런 12시 37분 슈팅 이런 부분에서도 보고서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써니전자가 상한가에 갈 것 같은 기대감으로 그냥 돈이 들어올 때마다 알렙을 2등주로 보고 잔 구간에서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약간 이런 구간에서는 수익 내는 구간이 많이 없어요. 뭐 해봤자 이때 12시 41분 정도? 41분이 이때 고점 갱신할 때였는데 이런 거 말고는 뭐 상한가 들어가는 부분 말고는 수익 내주는 구간이 많이 없고 대부분의 수익은 이제 여기서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리아나 그다음에 코메론 대성산업 이것도 이제 인물 관련 그 주인데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잠시만요. 한번 12월 12일 이날 이슈가 2차 탄핵 표결 오후 5시 일정이 있었고 이재명 또 리스크로 인해서 김동연 테마도 강세였고 조국이 징역 2년 확정 굉장히 정치 쪽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강했던 음, 아마 이때 김동연 관련주로 매매를 했던 것 같은데 네 맞네요. 김동연 관련주가 이때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자 대장 SG글로벌가 상한가에 들어가고 2등주로 PM풍년이 여기서 상한가 들어가고 제가 이때 다른 거를 좀 하고 있었어 가지고 이때 매매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사 준비도 있어가지고 집에 손님들도 좀 왔었고 해가지고 이런 중요한 구간에서 매매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11시 44분 이때 상한가 들어가는 순간에만 매매했어도 괜찮은 수익이 나왔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 2등주인 PM 풍년까지 이제 가버리니까 그때 코메론 네 이거는 거의 3등주죠. 3등주로 코메론을 매매를 했고 이 종목도 호가가 굉장히 얇은 편이어가지고 큰 금액으로 매매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외받았던 코리아나 저는 이제 한 종목이 크게 움직일 때 상한가에 들어가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뭐 구글이나 이제 네이버 같은 데다 검색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제 관련주가 또 뭐 있나 뭐 4등주, 5등주, 6등주, 7등주 또 더 갈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편인데 거기서 제가 찾아본 게 이제 코리아나 대성산업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근데 많이는 그렇게 많이는 안 샀던 것 같은데 48 거의 1,500 샀고 대성산업도 거의 한 1,300 정도 샀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PM 풍년도 상한가에 들어갈 때 이제 다른 김동현 관련주들이 급등을 할 때 그때 VI 걸리고 거기서 이제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뭐 5등주, 6등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은데 근데 정말 강하게 상한가를 갔을 때는 매매를 좀 해볼 만합니다. 심지어 이날에 이제 조국 징역 확정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탄핵 이슈도 있어서 충분히 해볼 만했던 것 같습니다. 13일은 90이고 이때는 부산 산업을 매매를 해서 좀 수익이 좀 크게 났는데 아마 트럼프 이제 북한 회담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날 좀 급등을 했던 것 같네요. 네. 원래 이때는 보통 일신석재가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따라가는 게 최근에는 이제 인디에프였거든요. 과거에는 신원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강했었는데 신원이라는 종목이 요새는 잘 안 따라오는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부산 산업을 매매를 했는데 이날은 아마 신원이 2등주로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신원 쪽을 매매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면은 신원에 비해 부산 산업은 호가가 굉장히 얇아요. 또 품절주 개념이어가지고 호가가 굉장히 얇아서 이제 까딱하면은 손실도 크게 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일신석재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여기서 VI까지 들어가고 개별 이제 매도하고 남은 물량 매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위험했지만 재료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네,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다음에 12월 17일 케어랩스 네, 이날은 아마 시가 베팅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맞죠? 이때 원희룡 그 우원식 관련주가 갑자기 북각을 받아가지고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날에 우원식 관련주가 많이 시간 내에서부터 급등을 또 많이 했었고 굉장히 힘이 좋았었어요. 원래 이렇게 저는 시가 베팅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사실 이것도 이제 만주 선배님 이제 시가 베팅하는 그 관점을 좀 그 강의에서 듣다 보니까 해볼만 이제 하겠더라고요. 이 종목 이전에 이제 서린바이오라는 종목도 시가 베팅을 해서 먹었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히림이라는 이제 재건 관련주가 움직일 때 그때도 시가 베팅해서 크게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짝꿍 매매 시가 베팅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구나. 뭐 대장주, 2등주, 3등주 막 이렇게 해서 VI 들어가는 모습 장 시작 전에 VI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면은 이 4등주나 5등주 왜냐면은 VI 걸리는 시간 동안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쏠리는 개념. 그래서 저는 이때 전날에 그 케어랩스도 되게 힘이 좋았었어요. 이 친구도. 힘이 좋은 건 아니었는데 상가에 들어갔죠. 왜냐면은 이것도 워낙 좀 잡주고 되게 가벼운 종목이어가지고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되게 갭이 5%밖에 뜨지 않았고 이때 처음 8시 58분 그때 기준으로 거의 한 3%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장이 시작하기 전까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케어랩스랑 이제 대원전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케어랩스를 시가 베팅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우원식 테마주죠. 음, 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이 그룹은 우선주를 보고 매매를 했던 것 같은데 음, 대원전선? 17일이죠. 17일. 뱅크웨어.
뱅크웨어를 보고 매매를 했던 것 같네요. 이때 대장주가 뱅크웨어 글로벌이랑 효성 OMB였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좀 힘이 강했어요. 그리고 코오로 모빌리티는 이때 당시에는 한 3등주 정도 대원전선이랑 좀 비슷한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상한가 들어갔던 11시 3분 큰 수익은 이제 여기서 냈네요. 여기서 상한가 뱅크웨어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매수해가지고 슈팅에 매도. 그 다음에 코오롱은 이제 아침에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그리고 우선주가 좀 갭이 상당히 많이 뜨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장 시작부터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짧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코오롱은 좀 잘 안 따라가는 편이기 때문에 되게 보수적으로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짧게 슈팅 나오면은 그냥 과감히 이제 매도해버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2월 18일 때는 좀 수익이 좀 크게 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신세계 인터 그다음에 인터내셔널이랑 신세계 푸드에서 좀 손실이 좀 크게 났어요. 이것도 한번 복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은 대원전선 이날도 이제 우원식 테마주가 좀 강했기 때문에 대원전선 우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네, 상한가 9시 10분, 9시 10분 여기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끌고 가면서 이제 수익을 좀 극대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태경 BK. 아, 이때가 아니구나. 근데 17일에도 매매를 했었네요. 18일. 아마 이 구간이 VI에 들어가는 구간이었네요. 18일은. VI 들어가는 구간에서 강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매수해가지고 내가 좀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잔 구간. 다시 한번 당일 고점을 뚫어주는 5,300원이면 이때 당시가 5,470원의 상한가였기 때문에 5,300원이면 한 27, 8%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이제 강하게 올려주는 모습을 보고 이 구간에서 좀 짧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태경 BK 얘는 아마 다른 이슈 약간 정치 뉴스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요즘에도 계속 많이 움직이죠. 탄소 관련인데 어디였더라? 에코바이오, 캠트로스, CCUS 이제 트럼프도 꽂힌 CCUS 관련주죠. 탄소 포집 이제 친환경 관련주로 캠트로스, 그다음에 에코바이오, 그린 케미칼, 태경 BK 이렇게 해서 시장을 에어레인까지 해가지고 상승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때는 조금 수익을 많이 냈는데 최근에 가장 최근에 대회가 끝나고 매매했던 것 중에 에코바이오나 이런 종목을 좀 잃어가지고 생각보다 매매하기 지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태경 BK 그린 케미칼 12월 이때 보면 그린 케미칼이 상당히 강했죠. 에코바이오도 상당히 강했고 저는 그린 케미칼로 대장 시외부터 상승이 강했기 때문에 그거 보고서 아침부터 이 강한 모습을 보면서 매매를 했습니다. 9시 8분 상한가 들어갈 때 이때 매매를 해가지고 큰 슈팅에 매도를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퓨런티어 SOS를 여기서도 매매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 우선 잔구간에서 매매를 굉장히 많이 했네요. 여기 박스권 뚫어주는 그림이고 SOS랩도 매물대를 많이 있는 매물대를 뚫어주는 모습이에요. 박스권.
어차피 이제 상장하고 신고가 근처까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탄력이 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9시 27분부터 이렇게 그냥 9시 13분 이런 슈팅이 나올 때마다 메모리를 했고요. 이 떨어질 때 SOS 랩이 이때까지만 해도 프로그램 단타가 좀 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많이 돌파가 나왔는데도 팔지 않고 떨어질 때도 잡아주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 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게 떨어질 때 프로그램 받아주는 모습을 보고 피런티어를 이제 프로그램 짝꿍 매매를 했습니다. 조금씩 모았다가 슈팅 나오면은 바로 밀어넣지 팔고 이걸 반복해서 그나마 조금 수익이 날 수 있었네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프고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두 종목 다 호가가 너무 얇은 종목이기 때문에 1,000만 원 기껏 정말 많이 해야 1,000만 원인데 제가 그 원칙을 넘어서고 또 실수를 해버리는 바람에 여기서 좀 많이 손실이 났네요. 이때 아마 정용진 이제 부회장님이 이제 트럼프와 만난 기대감, 그 기대감이 높다고 해가지고 저는 약간 HTS 뉴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시면은 이날 신세계 강했거든요. 근데 뉴스가 안 나오고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패대기, 올라가면 패대기, 올라가면 패대기, 올라가면 패대기 이게 너무 반복되는 거예요. 이때 보면은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기여하는 종목은 아니었는데 되게 프로그램이랑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프로그램이 팔면 같이 팔고 올라갈 땐 같이 올리고 근데 그 수량이 되게 적었음에도 많이 휘둘리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 아닌가 생각해서 여기서 손절이 많이 나갔습니다. 이 구간이죠. 이제 신세계가 계속 떨어질 때 사실 저는 이게 뉴스가 나오면은 신세계가 당일 2차 VR까지 아직 그 도달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 도달하면은 신세계 푸드가 15%까지는 못해도 가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점점 이제 뉴스는 안 나오고 정작 이제 1시 41분에 나왔다가 이때 뉴스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2차 VR까지 단 10원만 남겨놓고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강하게 들어갔었는데 2천만 원 들어갔는데 금액은 크지가 않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걸 들어갔을 때 내가 매도하고 나올 호가가 안 받쳐주는 거예요. 이거를 떨어지는 걸 보는데도 팔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끌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을 머금고 이제 손절을 했는데 이제 또 한 번 슈팅 나오고 여기 또 더 큰 슈팅이 나와주고 그래서 이거 뉴스를 내가 나올 거를 먼저 파악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비중을 잘 조절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날 뒤로 신세계는 더 강하게 올라갔죠. 이날 돌파하고 20일도 한번 크게 돌파가 나왔었고 한번 부정기 있는 후에 주말 사이에 좋은 뉴스가 나와가지고 상한가도 들어가고 다음에 24일 이날도 좀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25일 오늘은 크리스마스고 그래서 이거 보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다음에 12월 19일 이날은 기억나는 건 이제 유승민 관련주가 선호도 조사 거기서 되게 높은 순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대신정보통신 이 종목이 먼저 대장주로 급등을 했었고요. 대신정보 이날이죠. 이날도 이제 유승민 관련주는 되게 생소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검색을 해가지고 종목들을 다 나열해놨어요. 뭐 3일기업공사, 그다음에 DSR 제강. 왜냐면 DSR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매매했을 때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3등주, 4등주로 매매를 해볼 만하다 생각을 하고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매수가 들어간 타점이 11시 13분 23분인데 이 친구가 이제 V에 들어갔을 때 얘는 왜 오르지? 해가지고 네이버 먼저 종토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유를 먼저 보고 유수민 관련주로 올라가는구나 해가지고 유수민 관련주들을 1분 만에 다 찾아놓고 이제 VI가 끝나는데도 갭이 뜨고 상승이 나오는 모습에 매수를 하고 여기서 조금 물렸어요. 여기서 물려가지고 좀 끌려가다가 이거 좀 한번 손절이 나가고 어 바로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잡고 조그만 상승에 분할 매도로 수익 챙긴 다음에 그다음에 11시 34분이죠. 네, 여기 고점을 뚫는 좀 큰 슈팅이 나왔어요. 5.7%. 이때 호가창이 그냥 파바박 해가지고 이제 그냥 순식간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매수하고 VI 갭에 팔고 그리고 이 종목도 되게 호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매매를 좀 계속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한 번 떨어지면은 되게 크게 떨어질 위험이 높아가지고 이때부터 DSR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DSR 제가 그 다행히도 호가에 막 2,000개, 막 3,000개 이렇게 걸려있는 물량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좀 먹었던 것 같아요. 1,200개, 2,000개. 그래서 여기 보면은 11시 42분, 42분에 들어갔죠. 상한가에. 그전에는 이게 잔 움직임에 손실 조금 있었는데 이수민 이제 관련주로 처음 이제 시세가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 상한가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 생각하고 끌고 가면서 VI 들어가기 전에 매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DSR도 똑같이 VI 들어가기 전에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모아가다가 상가 들어갈 때 큰 슈팅 나올 때 수익을 좀 잘 챙겼네요. 그리고 이날은 이제 SG 글로벌 PM 풍년도 매매를 좀 했는데 이날은 제가 원래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못 냈는데 제가 네프콘에서 강의를 매일 듣다 보니까 이제 만주 선배님이 매매 전략으로 이슈 같은 거 올려주시는데 저는 이날 이재명 의원 이제 측근이 재판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그분 성함이 이제 이화영이라고 이제 들었는데 만약에 그분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재명 재판에도 좀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이거 되게 이벤트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오후 시간부터 되게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매매 전략을 올려주시는 거 못 봤으면은 이제 저는 재판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마 못했을 거예요. 올라가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짝꿍 매매 관점보다는 오리엔트 바이오를 보면서 시소 매매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는 조금 조심하고 오리엔트 전공 네, 오리엔트 전공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시소 매매로도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SG 글로벌이 좀 강하게 올라갈 때 PM 풍년도 같이 매매를 하고 네, 코메론도 매매를 좀 많이 했지만 여기서는 수익을 못 냈네요. 그 후에 이 구간에서 좀 많이 손절이 나가가지고 아쉽게 수익을 지키진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회 기간 동안 수익 난 거, 손실 몇 개 좀 큰 실수한 거 몇 개를 보여드렸는데요. 다행 저는 계속해서 이제 짝꿍 매매도 하고 있지만 여러 매매를 좀 배우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회 기간 동안 매매일지를 돌아봤는데 매매일지는 이제 여기서 끝이 났고요. 정말 올해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9년 동안 이제 만났던 여자친구와도 헤어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꿈꾸던 트레이더 분들이 계시는 이제 수급단타 선배님, 만주 선배님 그리고 이제 다양한 선배님들 이미 고수분들이 진짜 청라에 고수분들이 정말 많죠. 근데 이제 인연이 되어가지고 청라로 이사도 오게 되었고 항상 파란색만 가득했던 계좌가
올해는 이제 빨간불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 있었고 그 순간에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실시간 라이브를 하면서 많은 분들과 이제 그 순간을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 되게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움 정규전 대회 2등, 7등, 그리고 1년에 한 번 있는 영웅 결정전에서 이제 5위도 기록하게 되고 또 처음으로 올해 1억이라는 수익이 처음 지켜보기도 했네요. 뭐 그전에 손실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올해는 되게 의미가 있는 금액이라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옛날에 도대체 이제 어떻게 매매하면서 그렇게 손실을 냈는데도 어떻게 버텼는지 신기하네요. 아마 흙수저의 이제 중졸인 저에게는 이제 인생의 기회라는 것이 주식밖에 없다고 이제 그때 직시했던 것 같습니다. 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돈은 굉장히 벌고 싶은 욕망이 넘쳤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뭐 예전에는 뭐 반지하에 살면서 한창 장마철에 비가 엄청 와가지고 반지하가 물에 잠겼던 적도 있고 뭐 물론 한 무릎까지만 잠겨가지고 그때는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새는 장마가 한번 오면은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데 사고도 많고 그래서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음, 돈을 진짜 많이 벌어야겠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스리룸에서 무조건 살아야겠다. 이제 매일 뭐 반지하, 뭐 화장실도 없는 반지하에서도 살아보고 반지하 이사만 한 3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한 번이라도 좀 스리룸, 좀 주인 세대 빌라라도 그런 데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해가지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창 비트코인이 예전에 정말 핫했을 때 기회라고 생각하고 뛰어들었지만 막 24시간 동안 돌아가는 코인 시장에서는 탐욕과 욕심을 이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손실도 보고 코인도 접게 되고 뭐 할 게 없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제 신풍제약을 필두로 그때 당시 매스컴에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사실 20대 초반부터 주식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주위에서 들리는 말들이 이제 주식은 하면은 폐가 망신한다. 이제 가정이 파탄난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서 겁을 먹고 못했었는데 이제 뉴스에서 많이 다루는 그 모습을 보고 주식을 좀 시작하게 되었네요. 그때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매라도 많이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100만 원씩 매매 기준도 없이 그냥 매수 매도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배울 수 있는 고수분들의 유튜브도 굉장히 많았지만 확실히 검증된 사람이 아니라면은 길을 계속 돌아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중간중간 이제 눌림의 대가이신 마하세븐님 카페에서도 좀 눌림 매매를 공부 많이 하다가 이제 조금 알겠다 싶어서 눌림 매매를 잘하고 있는데 또 손실이 크게 나면은 아 이게 매매가 잘못됐다 나 눌림이랑 안 맞는다 싶어가지고 또 돌파 매매도 연구도 많이 하고 뭐 돌파 매매하다가 이것도 안 돼 하면 다시 눌림 돌아갔다가 왔다 갔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2년 동안 손실이 계속 쌓이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정말 정말 운이 좋게 키움증권 인터뷰에서 이제 만주 선배님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되게 매매를 좀 게임같이 하신다. 좀 재밌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대장주를 보고 이등주를 매매하는 그 매력이 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좀 너무 매료가 되어가지고 집중하게 되어서 그 매매로 양전도 하고 이제 대회도 입장까지 하는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짝꿍 매매가 한 가지만 하면서 이제 손실도 나고 방향성을 좀 잃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제일 나한테 맞는 건 짝꿍 매매라는 것을 좀 인지를 했고 그 속에서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디테일이 계속해서 이제 파고들었던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분명히 사람들마다 맞는 매매 방법이 있어요. 뭐 돌파 매매라고 한다고 해도 돌파 매매 안에서도 막 디테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모든 돌파 매매를 잘하는 게 아니라 돌파 매매 안에서 뭐 신고가 돌파 매매라든지 아니면 전고점 돌파 매매라든지 모든 기준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되게 큰 섹터 안에서 작은 디테일을 공략을 하는 거죠. 그 작은 디테일에서 공략을 한 가지만 뭐 전고점 돌파 이 한 가지만 잘해도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짝꿍 매매 같은 경우 좀 특수한데 이 테마 장세라고 하죠. 그리고 테마 장세 뭐 큰 뉴스가 있는 상황 그럴 때가 있어야 수익이 좀 크게 꾸준히 날 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5월 이후에 금투세 문제로 좀 화두가 되기도 했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많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되게 너무 답답했던 것 같아요. 생활비는 꾸준히 내고 내야 되는데 생활비에 대한 아예 그런 걱정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수급 담당 선배님께서 음, 이거는 뭐 한 달에 뭐 200 벌어도 깡통이 있다. 이제 생활비 깡통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거에 생각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내가 지금 한 달 생활비가 300이니까 300 이하로 내가 주식에서 수익이 나면은 이건 깡통이다. 생활비로 수익을 다 까먹기 때문에 아 이거 좀 최대한 많이 공부도 하고 좀 지금 상황이 되게 위험한 상황인 것을 좀 인지하고 도끼를 품고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확실히 큰 트레이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세에 맞춰서 스타일을 맞춰서 매매를 유도리 있게 뭐 상따 장세이면 상따 그리고 신규주 장세이면은 신규주 매매도 좀 하고 갭이 잘 뜨는 장세면 종배와 이제 시외 매매를 그리고 수급주가 장세다 뭐 외인 기관이 사는 종목만 간다 그러면 이제 또 수급주 안에서 돌파와 눌림 매매를 그런 식으로 여러 매매를 이번에 네프콘에서 많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프콘을 수강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매매일지와 이제 짝꿍 매매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배우면서 동시에 전업 투자자는 한 가지 매매로는 시장에서 큰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 여러 매매 방법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프콘도 이제 한번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자기 성향이 좀 종배, 그다음 시간의 매매, 좀 여유 있는 매매, 그리고 뭐 외인, 기간, 수급주 이쪽을 배우고 싶다면은 이제 수급 단타 선배님의 강의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짝꿍 매매 디테일, 상따, 이제 신규주 매매, 재료 해석 못하는 게 없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팔방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 전에 알지 못했던 만주 선배님의 이제 매매 전략 이런 것도 이제 관점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중수의 길에 있으신 이제 형 동생하기로 한 정말 마음도 착하시고 잘생기고 몸도 좋으신 동주형의 뭐 시의 매매, 수급주 매매 그리고 이제 일정에 진심이시고 일정 매매를 잘하시는 뭐 또 중요한 일정 그리고 미국 시장을 보시고 중요한 정보가 있다 이런 것도 되게 공유를 잘 해주시는 저랑 동갑인 이제 모마님 그다음에 만주 선배님이 이제 룸메이트이시고 저보다 짝꿍 매매를 훨씬 잘하시는 이제 모카님 매매를 보면은 정말 예전에 만주 선배님이 했던 매매랑 굉장히 거의 똑같더라고요. 저는 중요한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모카님은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금액만 저랑 좀 비슷해지면은 네, 저는 훨씬 더 큰 트레이더가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잘하시고 이제 대회도 12로 입상을 하셨는데 되게 축하드린다는 말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종가 매매 디테일을 좀 아낌없이 공유해 주시는 월단님 저도 좀 보고 배웠어요. 네, 종가 매매를 음 저는 원래 시외 매매보다는 종가 매매를 좀 선호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시외 매매는 아무래도 올라가는 걸 보고 사기 때문에 음, 확실히 저는 상따 체질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종배해서 시외에 올라가면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되게 마음에 편했는데 종가 매매 디테일을 좀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일단님이.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한 이제 천상계 트레이더분들 그리고 이제
저랑 포함해서 같이 중소의 길을 걷고 있는 멘토분들의 관점들을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성향이 딱 보고서 짝꿍 매매가 맞다 이러면은 이제 만주 선배님, 그다음에 모카님, 그리고 저 디앤서 이렇게 해서 관점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직장인 분들은 아무래도 되게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외 매매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음, 단타 선배님이 이제 시외 강의를 좀 다시 봤거든요. 확실히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매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 기준으로는 종배 시외 관점을 좀 아낌없이 이제 퍼주시는 이제 수급 단타 선배님 영상을 필두로, 그다음에 동주영, 그다음에 모만님, 월단님 위주로 이제 글을 읽으시면 저는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네프콘을 계속 수강하면서 심지어 제가 누군가에게 관점을 매일매일 설명하다 보니까 디테일도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누구 만약에 뭐 친구가 너 매매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1등주, 2등주 짝꿍 매매 뭐 보고 매매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계속 설명을 하다 보니까 주식을 처음에도 쉽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듭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매매일지를 꼭 블로그나 메모장 아니면은 뭐 필기로 쓰기를 한다든지 누군가한테 설명한다는 느낌으로 매매일지를 꼭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잘못한 매매, 잘한 매매 이런 걸 빨리 이제 파악을 하고 시행착오를 좀 단축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월 1억 아니면은 꼭 대회 1위를 수상해서 다시 유튜브 라이브를 키는 날을 그때를 그리면서 그때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항상 방송할 때 많이 응원해주신 진짜 고정 시청자분들, 아직도 저는 한 분 한 분 이름도 다 기억이 납니다. 진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꼭 올라운더 트레이더가 되어서 내년에 꼭 멋진 전업 트레이더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제 닉네임인 디앤서와 이제 관련된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보고 이제 디앤서라는 닉네임을 지었기 때문에 예전에 또 이제 제가 크게 절망에 빠졌을 때 이 책을 읽고 그다음에 목표 의식을 다시 잡게 해줬던 책이에요. 저에게는 또 이제 굉장한 의미가 있는 책이라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가 5권 정도 드리고 싶네요. 음, 댓글에다가 이제 댓글 남겨주시는 분 5분께 제가 따로 이제 추첨해가지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해피한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올 한 해도 미리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시장에도 좀 뜨거운 시장이 찾아오길 기원하며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